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1월 13일 새벽입니다. 월요일 새해 이제 첫 주를 이제 시작을 하는 후에 다음 주는 이제 말에 구정 명절이 또 있네요. 설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13일부터 이렇게 시퀀스 공사 작업을 이제 준비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전기 기능장의 이제 흑역사 이게 32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67회부터 전기 기능장의 흑역사 제 4기가 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67회 이제 2020년도 첫 시험이 67회인데 67회부터는 흑역사의 제 4기가 됩니다. 4기가. 제가 이제 겪어봤던 이 흑역사라고 하면은 이제 첫째 1기는 55회를 기점으로 이제 산업인력가공단하고 제가 싸우게 됐습니다.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출제 오류 때문에 엄청났었죠 그때. 아마 그 수험생도 수백 명이 정부에 민원을 내고 출제 오류가 너무 심하다 그랬는데 그 문제를 강행을 했고 합격자를 발표를 했고 일부 발표를 했고 다 불합격자를 내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55회 때. 이제 그 시험이 이제 갑자기 바뀌면서 출제자가 바뀌면서 그런 형태가 된 그 부정 그 출제 오류가 시작이 된 게 이제 55회인데 이 전기기능장 흑역사의 제1기를 이 55회서부터 57회까지 57회, 58회, 57, 57회까지를 55, 56, 57 요 세 개를 갖다가 전기기능장 흑역사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그 시기에 있었던 문제고 56회 때 이제 폴리텍의 자동차 정비 기능장 그 시험에서 그 JTBC 방송국에서 그 찍어가지고 폴리텍에서 부정을 저지른다는 게 그게 나왔죠. 원래 기능장 하면은 이 부정의 씨앗은 이제 폴리텍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폴리텍에서 그렇게 JTBC에서 쳤는데 이거 신고도 학원 쪽에서 신고를 했다. 학원에서 폴리텍을 갖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자동차 정비 기능장을 달라고는 폴리텍을 안 다니면 못 한다 그랬어요. 학원 다니면 못 한다. 그러니 열받지 학원들이 얘네들이. 지네들을 가르치는 거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왜 폴리텍만 가야지 합격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첩보를 알아가지고 이제 방송국 기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랬는데 그게 이제 56기였었어요. 그래서 55, 56, 57 이 세 개가 전기기능장 흑역사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58, 59, 60, 61, 62회까지. 그러니까 58, 59, 60, 61, 62 이게 굉장히 길죠. 요 흑역사 2기. 2기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근데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또 그 포항폴리텍 사건 이외에 서울 북쪽에는 서울 쪽에는 이제 메트로 감독관들이 부정을 또 저질렀는데 처벌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요. 다 빠져나갔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포항폴리텍 사건 같이 이제 감독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자기 학생들을 합격시켰다는 이런 얘기는 그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포항폴리텍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냐면은 또 네 군데가 더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포항폴리텍 그 시험장 사건만 조사가 됐다고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전국의 그 경찰관들이 시험 문제를 갖다가 뭐 학원 쪽에서 입수한 거를 갖다 쌓아놨더라고 벌써.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얘네들이 시험 문제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나보고 그걸 좀 봐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봐준 거밖에 없어. 그리고 걔네들 뭐 포항폴리텍이라든가 아니면 그 메트로라든가 그 위에도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경찰관들도 그거를 입수를 했어요.
입수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험장들 있잖아요. 그거를 싹 그 시험 문제 그 학원 쪽에서 나온 것들을 싹 수거를 했다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데 처벌이 아니고 조사가 된 거는 이제 포항폴텍 시험장 사건이 그거 하나뿐이죠. 그래서 이제 60회 카톡 사건하고 포항폴텍 사건이 터지고 나서 62회까지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전기기장 흑역사 2기였습니다. 2기가 상당히 길어요. 2기는 또 흑역사 1기는 55, 56, 57은 이 폴텍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폴텍이 주도를 해서 부정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56회에 이제 빠져나가요. 이제 언론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폴텍이 썩은 대학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니까 얘네들도 이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폴텍이. 그래서 폴텍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58회에서부터 62회까지 이제 학원들이 설치는 거야. 학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설쳤고 이때 등장한 애들이 있어요. 등장해가지고 한 애들이 지금도 했고 지금 이제 포항폴텍 같은데 그 저기 관련된 그 애들이 이때 등장을 했지. 보니까 그때 등장을 해가지고 하여튼 62회가 그걸로 끝나고 63회는 이제 필답형이 가세가 됐죠. 필답형이 들어왔고 필답형이 시험이 돼서 이제 63, 64, 65, 66회까지 딱 2년 동안 필답형을 시험 기간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 여기 그게 3기예요. 63, 64, 65, 66까지 전기기장 흑역사의 3기였죠. 합격률도 가장 저조했고 제가 또 거의 이제 3번을 갖다가 빠졌지. 저기 수업에서는 3번을 빠지게 된 거고 이제 66회만 이제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67회서부터는 제가 또다시 이제 흑역사의 4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63, 64, 65, 66회는요. 얘는 필답형이 이제 시작을 그때부터 했었고 필답형이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했던 그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67에서부터는 그 뭐가 달라졌느냐? 시험 문제 공개가 됩니다. 시험 문제 공개가 돼가지고 7문제를 공개를 시켜가지고 뽑아서 이제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야. 시퀀스 에러도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그 시험지 빼다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시험지 빼다가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빼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아예 그 시퀀스 회로도만큼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이 시퀀스 회로도를 빼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시험 문제를 빼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공개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어차피 작업형이니까. 두 번째는 그 저기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3일 본다고 그러면 1일차 기피하는 현상 있죠. 오히려 2일차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뽑아서 하니까. 앞에 보고서 이제 시퀀스 에러도는 뭡니까 그거 하고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일차, 2일차, 3일차에서 1일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어지니까 기능장 시험에서 막 1일차 피해가지고 2일차나 3일차 보려고 막 그 접수하려고 난리도 아니잖아. 인터넷 실기 접수할 때. 그런 걸 없앨 수 있죠. 그러면 엄청나게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겠네. 네? 두 번째가 이제 그거고 세 번째는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재료 팔아먹는 놈들 있잖아. 재료 목록 빼다가 시험지 뭐 정보 빼다가 해가지고 주면서 재료를 팔아먹어. 재료를 오랫동안 팔아먹었다니까 그놈들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근절이 되는 거야. 이제 재료 목록 뺄 필요도 없고 시험 문제 공개되는데 뭘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그럼으로 인해서 재료 목록 애써서 빼다가 하려고 하고 걔네들한테 비싼 돈 내고서 재료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것들이.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재료 목록 뺄 필요도 없고 상당히 유리한 장점들이 되어 있죠. 봐도 상당히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뭐 한 5가지 정도로 내가 기억하기로는 5가지 정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시험 문제 시퀀스 회로도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또 공부도 할 수 있잖아. 그거 가지고 연습하고 갈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해서 뭐 출판까지 못하게 하게 해놓는데 그럼 뭐 가지고 공부를 하냐고 학생들이, 그죠? 수험생들이.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편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나은 장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공개를 안 했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공개를 한다는 거야. 저도 뭐 학생들 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 시퀀스 회로도를 공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개하는 이 시점부터가 이제 67회가 되겠는데, 이거 공개한다고 해도 부정이 끊어지고 이제 부정이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시험은요, 이 시험 검정 구조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출제서부터. 출제를 누가 냅니까? 대부분 폴텍에서 내. 폴텍 애들이 내. 폴텍 그 교수라는 애들이 내고 또는 폴리텍에서 교수였던 사람들이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와서 또 그런 짓을 하고, 얘네들이 또 빼다가 팔아먹어요. 문제까지. 그렇게 한다니까. 출제자가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제를 누가 냈다 그러면은 학원들이 산업에 전화를 해. 지들 아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요번에 출제 누가 냈어요? 출제자 누구 보니까 이름이 뭐 김모 씨더라. 그래서 김모 씨 이 사람 그럼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제가 보니까 저기 광주 폴텍에 있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시험 정보를 흘리는 거지. 흘려주면은 광주 폴텍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받아오는 거예요. 문제를. 그런 식이었다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그 포항폴리텍 사건에서 이제 출제자하고 검토자가 이제 시험 문제를 빼다가 학원에다가 이제 돈 받고 팔아먹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그때 당시에 경찰청 내에서도 그랬고, 내가 이제 그걸 신고한 제보자라는 사람 있잖아. 포항폴리텍 신고자 제보자한테 제보자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포항폴리텍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자기가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하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학원 얘기를 했었어. 이제 출제자하고 검토자가 와가지고 시험 문제를 팔아먹고 갔다고. 한 장당 이제 1차별로 해가지고 매들차 해가지고 그걸 해서 팔아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 그 출제자 이름까지 이제 경찰관들 통해서 듣게 된 거지, 내가. 그래서 최씨, 뭐 내 이름을 다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최씨. 그래서 그 사람이 출제자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을 알지. 출제자 이름까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60의 시험 문제를 갖다가 누가 출제했다는 거를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경찰청에서 그때 거기서 들은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사된다고 그랬는데, 이 최근에 보니까 얘네들이 발뺌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말이야, 그 손자르기를 한 것 같아. 출제자는 처벌을 안 하게 하고 이제 누구는 처벌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자르기를 한 것 같아. 얘네들 딱 보니까 그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벌이 안 돼. 얘네들 자체가. 이 출제자가 문제를 유출시킨 거 맞는데 이 검토자를 통해서 또 출제자가 이제 같이 유출시킨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손잘르기를 하는 거지. 처벌이 안 되게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출제자는 산업혁과공단하고 깊은 관련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호를 하고 얘는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 놓고 은폐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왜 또 3.0% 자꾸 빠지는데, 자 67회가 지금 시퀀스 회로도 이 시험 문제가 공개를 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검정 구조 자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정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정이 있느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퀀스 회로도가 있으면은 또 작업형이 뭐가 있죠? PLC가 있죠. 그리고 필답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퀀스 회로도가 공개가 되니까 공개되는 그 문제 가지고서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죠?
시퀀스 에러도는 공사 작업은 그죠? 공사 작업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PLC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야. PLC는 오히려 더 빼오기가 더 쉽습니다. 과거에도 보니까 PLC를 어떻게 빼오냐면은 얘네들이 저는 그걸 본 거 순천 쪽에서 빼온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봤고요. 순천 쪽, 전라도 순천 쪽에서 빼오고 광주 쪽에서 빼옵니다. 광주에 어디서 빼왔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퍼지는 건데 순천하고 광주 쪽에서 빼오는데 그 학원을 통해서 빼오는데 학원이 폴텍하고 알아. 폴텍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폴텍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해온다라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 어느 순간 보니까 경상도 쪽에서도 막 나오네? 이 PLC가? 와, 그 나중에 보니까 이 경상도 쪽에 얘네들이 뭐 안 빼는 놈들이 없는 거 다 빼는 거야. 그냥 이놈처럼 다 빼는 거야. 저쪽 광주 쪽, 순천 쪽, 뭐 저기 경상도 쪽에서 빼오고 막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히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은 그거야. 이제 시퀀스에러도 공개해서 뽑아서 이렇게 하게 하고 PLC만 빼다가 이제 하겠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PLC 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려서 나와요. 그려서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그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고서 그 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리는 거야. 타임 차트 그리고요. 이 회로도 시퀀스 회로도 그려서 나오고 논리 회로도 이거 그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려가지고 그거를 빼오더라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되잖아. 그거 가지고서 이제 걔네들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들 뭐 유추해서 그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타임 차트라는 게 뭐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억만 가지가 있는데, 응? 타임 차트가 어떻게 출제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그 타임 차트라고 딱 뽑아버리냐고. 똑같아 그림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거 하는 게 로또에 100배, 1000배, 10,000배 어려운 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PLC를 갖다가 세 개를 갖다 딱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얘네들이 나오는데 얘네들 나는 이게 뭐 문제가 조잡하니까 이거 누가 던져 주길래 보니까 조잡해가지고 설마 이런 게 나오겠네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그게 나와 버리네. 나 참 환장했어. 그랬었다니까 얘네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려서 이제 그걸 빼다가 하는 거야. 걔네들이 그래요. 걔네들이 그거 보고서 기가 막히더라고. 그거를 이제 나오는 게 출처도 폴리텍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폴리텍에 정년퇴임한 교수 하나가 있는데 그자가 이제 서울 쪽에서 뿌리고 다니더라고. 아주 그 부정의 온상 생긴 것도 딱 부정을 많이 하게 생겼어. 딱 보면은 생긴 것 자체가 딱 보면은 야, 이 사람 진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생겼구나. 그런데 참 이게 막 요리저리 그냥 잘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 사람 얼굴도 알아요. 얼굴 난 본 적이 있어. 뭐 내가 빼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본 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길래 봤는데 그 사람이 빼온다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나도 이제 얼굴을 알아요. 그 사람이 이제 또 활동해서 이제 PLC 문제를 또 빼다가 뭐 유출시킬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심각합니다. 이 부정이 끝나지를 않는 게 바로 이 시험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시퀀스 에러도 공개돼가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지만 반대로 또 그 PLC 같은 것들은 쉽게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것만 빼오면은 뭐 작업형은 모든 게 해결되니까 이제 필답형만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지 한마디로. 그러다가 이제 PLC도 못 빼게 되면 이제 필답형에서 또 빼려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이 학원들의 폴리텍이라는 거야. 그 부정이 끊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로.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게 67에서부터는요 이 전기긴장 흑역사의 제4기가 이제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PLC 문제만 빼다가 걔네들이 하면 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내가 오래 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끝도 없습니다. 이게
부정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이 문제는 이 부정의 씨앗인 얘네들이 문제야. 이 한국산업인력가공단 내 이 범죄 집단의 이 잔당들이 있어요. 잔당. 얘네들이 숨어 있어요. 이 출제팀에 숨어 있어요. 얘네 출제팀 그냥 싹 갈아버리라고. 얘네들 안 된다. 그 산업인력 출제팀을 아주 싹 갈지를 않는 한 걔네들은 계속 그 짓을 한다. 걔네들이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출제자하고 걔네들이 그 범죄 행위를 시작을 하는 거야. 범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서울 폴리텍 교수들 및 관계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출제자하고 감독관을 들어가는 폴리텍 교수들이 있어. 얘네들이 문제야. 또 얘네 중에서 정직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 정말. 그리고 양아치 학원들이 또 관련해가지고 막 필답형이나 들라고 하고 뭐 시험 어떻게 하라고 하고 이 양아치 학원들 얘네들이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고요. 또 3대 부정감독관 있죠. 뭐예요? 뭐 보면은 메트로, 공군, 공군이 아니고 저 군인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지? 또 있잖아. 저기 3대 감독관. 걔네들은 정말 폴리텍에서 나온 감독관 이게 3대 부정 감독관이거든요. 얘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많고 이쪽에서 또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얘네들을 감싸고 얘네들을 갖다가 뭐예요? 합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3대 감독관들이 사라져야 돼. 사라지고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서로 얼굴을 모르면은 이 감독하면서 채점하면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얼굴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 떨어뜨려? 자기 직원인데 생각을 해봐. 아니면 자기 그 수강생인데 학생인데 학교 학생인데 생각을 해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쩌겠어. 이 3대 감독관 얘네들 차 없애야 돼 정말. 뭐라고 누구? 저기 메트로 지하철공사, 서울 지하철공사 메트로 그리고 또 군인 그리고 폴리텍 있는 감독관들은 싹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니 얘네들을 싹 제거를 해야 되니 지금 여기 봐봐. 이 제거할 대상이 얼마나 많아. 얘네들이 싹 사라지면은 깨끗해진다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거 사라질 수 있냐고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 이 시험이 절대로 부정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얘네들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부정을 저지르면은 한국 산업인력가에 나서가지고 얘네들을 막아준다니까. 막아가지고 처벌도 안 해요. 처벌도 안 하고 본보기로 처벌을 해야지만이 얘네들 다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얘네들은 얼마든지 이제 부정의 씨앗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잠잠해졌다가 이제 한 1, 2년 있다가 그냥 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처벌도 안 돼.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나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근데 보니까 공산당은요. 인민재판이라도 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든지 아니면 총으로 쏴 죽이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요. 이 산업에 이 부정 집단은 이 엄청나게 이 권력 집단이거든. 자격적 권력 기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국회의원하고도 연줄이 있고 이 경찰하고도 연줄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 빠져나가. 최근에 저 2019년도 작년에 차량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고 해서 뉴스에 나왔죠. 그거 100% 처벌 안 됩니다. 차량정비 기술사 그 기술사 문제를 유출시킨 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유출시키겠습니까? 출제자가 유출을 하든지 아니면 산업인력가공단이 유출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출제자나 또는 산업인력가공단은 산업인력가공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산업인력가공단에 차단을 해버려요. 차단을 해서 처벌을 못하게 해버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처벌을 했다 그러면은 산업인력가공단의 문제를 출제자나 또는 그 산업인력 직원 출제팀의 직원이 시험 문제를 갖다 유출시켜서 뭐 해서 팔아먹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산업인력가공단은 또 이제 개떡이 되니까 한마디로 개떡이 되니까
쟤네들도 이제 그거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지, 산업일강이.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국장에 나서가지고 철저히 막아버려, 이 새끼들이. 그리고 또 지네 사람이니까. 그지? 그렇게 한다. 그러니 이게 밝혀질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이. 어? 밝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고쳐지지도 않고,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뭐 공개가 조금 해결하면은 또 이제 또 다른 부정 또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부정이 또 새롭게 생성이 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아직도 계속 이런 잔당들이 남아있는 한 뭐예요? 이 시험이 올바르게 갈 리가 없죠. 공산당 같으면요, 얘네들 그냥 싹 그냥 잡아다가 인민재판을 얘네도 하지. 근데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안 돼. 그냥 법에 세울 수도 없다니까. 재판장이 세울 수도 없어요. 조사를 아예 못 한다니까. 조사해봐야 뭐야? 경찰이나 검찰이 다 끊어줘. 국회의원이 뒤도봐주는 것 같던데 뭐 보니까. 우리같이 불쌍한 저기 말이야 수험자들 처벌하라고 국회의원이 그 자유한국당 친땡땡이가 나와가지고 그 저기 처벌하라고 엄벌에 처하라고 나 그런 싸가지가 없는 그게 난 처음 봤어. 나 진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니 국민들이 다 세금 내고 이 사람들도 자유증 따보겠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 문제 뭐 다 본 것도 아니고 쬐끔 본 건데 생각을 해봐. 그 풀이 보면 그 다도 아니잖아. 일부 쬐끔 그 한 건데 그거 가지고 합격이나 뭐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서 처벌하라고 그러고 포항폴텍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은 처벌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새끼들이. 그게 썩은 국회의원 아니야 그거? 썩었어 내가 봐도. 산업외교 찌끄러기지 한마디로. 산업외교 찌끄러기. 폴리텍 찌끄러기지. 걔네들하고 연관된 학원 찌끄러기라고 그것들은. 그게 무슨 국회의냐 내가 봐도. 심각하죠 내가 봐도. 아니 우리보다도 다른 사건이 더 큰데 그 사건은 엄벌에 처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우리 그 저기 불쌍한 수험자들이 많은 이 저기 수험자들도 하나의 다 국민인데 이 사람들 엄벌에 처하네. 나 이게 미쳤더라니까. 무슨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정신이냐고. 이건 이 국회의원들하고 뭐 이 저기 국가 권력하고 이게 다 연관이 된 거야. 고용노동부 뭐 다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운영되는 게 이 한국산업일까. 내가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부정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부정집단. 말세지 말세 한마디로. 내가 진짜 공산당이면 얘네들 인민재판 세워가지고 막 완전히 죽창으로 막 그냥 아주 찔러 죽이든지 그냥 총으로 쏴주고 싶어. 그럴 정도로 아주 얄미워. 얘네들 하는 짓을 보면은. 그게 차라리 오히려 얘네들 이 부정을 없애는 데는 차라리 효과적일지 모르겠어.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나라가. 그럼 뭐 모르겠어 나도 진짜. 공산당은 싫은데. 나는 공산당은 좀 싫거든. 걔네들 참.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이런 그 산업인력가용단 이런 애들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면은 얘네들은 말을 들어먹지 않을 것 같다. 부정의 온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 민주주의 권력기관에 빌붙어가지고 얘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응? 야 정말. 글쎄요. 내가 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기냐 흑역사 4기인 67에서부터는 새로운 부정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딱 예고된 게 뭡니까? PLC 문제만 빼오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시험 걔네들 빼다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거 안 빼도 되는데 과거에는 시권세로도 하고 PLC 문제 다 빼와야 됐잖아. 또 3로까지 빼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렸잖아. 그랬는데 세 개를 빼다가 이렇게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뭐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하나 주고 하나씩 이게 분리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세 개를 다 빼와야 이게 맞잖아. 근데 지금은 PLC 하나만 빼와도 된단 말이야. 왜냐면 시퀀스 에러도가 하나고 공개가 되니까 작업형은 PLC만 빼오면 얼마나 편해. 부정하기도 더 좋은 거지 한마디로. 그런 시대가 됐다 이 얘기야.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 부정은 해결되지는 못할 것 같아.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이제 부정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 시퀀스로도 공개가 되는 건
정말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PLC 문제 있잖아요. PLC 문제만 빼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빼다가 하는 거는 더 쉬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이 시험이 이제 너무 합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라도 공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수험생들을 더 좀 많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응시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늘어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글쎄요. 아니 시퀀스로도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면은 왜 학원을 가죠? 폴리텍을 가죠? 폴리텍을 갈 수는 있겠네. 왜냐면 무료 교육이니까, 국비 교육이니까. 국비잖아, 무료 하니까. 나라에서 다 대주니까 수업도 안 하는데, 국비로 하니까 거기는 그 뭐 하겠지.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한 35만 40만 원씩은 내잖아. 그러니 뭐 이거를 그 미쳤다고 거기를 가냐 얘기야. 왜냐면 뭐 예를 들어 35만 원 내고서 이제 자비 부담 내서 갔다 그러면 그것만 되냐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라든가 뭐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 꽃배기로 몇 배로 들어가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고. 공개가 되는데 뭐하러 그 학원을 갈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것이지. 공부하고 연습하면 되는 것이지. 학원 갈 이유가 없다 이 얘기야, 한마디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학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PLC 문제를 빼다가 해줘야지. 폴리텍하고 PLC 문제를 빼다가 할 거야. 걔네들끼리 이제 출제자를 통해서 이제 빼다가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나올 거라고. 과거에 그려서 나왔었어. 그런 식이 될 거라고. 나는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교육 자체가 안 돼. 아니 생각을 해봐. 시험 문제 빼다가 그걸 보고서 시험을 보는데 누가 공부를 하냐고. 실제 PLC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시퀀스를 하셔야 다 알아야지. 생각을 해봐. 응? 그런 시대가 왔다 이 얘기야. 여러분들 좋죠? 야, 이 흑역사의 제4기. 야, PLC만 빼다가 하면 되겠네. 와, 좋네. 모르겠습니다. 참. 아유. 어차피 이래저래 뭐 저는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글쎄요, 그걸 떠나서 부정이고 뭐고 떠나서 산업인력가공단이 정말 얄밉습니다. 저는 이렇게 얄미운 집단이라는 거, 정말 못된 집단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흑역사의 제4기가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제 제4기에는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걸 좀 뭐 한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또 따라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부정이 생겨날 겁니다. 왜 그러느냐? 부정의 씨앗인 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뭐 계속 잔재해서 남아 있는데 이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시험은 안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중요한 거는 그거를 뭐 시험 문제 출제내고 관리하고 뭐 감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장은 백날 바꿔도 소용없어. 왜냐면 시험장에 있잖아요. 다른 감독관 들어오면 그만이야. 시험장은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부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사람이. 이해가죠?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것도 이 범죄자의 이 집단의 이 잔당들이 숨어 있어요. 얘네들을 제거를 시켜야지만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스스로 사는 건데, 얘네들이 계속 버티고 있어. 그 출제팀에. 그러니까 내가 출제팀을 싹 갈아버리라고 했잖아. 근데 갈겠냐 이 얘기야. 걔네들이 문제 계속 잡고 있는데. 그지? 그리고 요 폴리텍 교수들 말이야. 얘네들 폴리텍 교수들이네. 요 관계자들은 얘네들은요. 문제 출제도 내지만 뭐예요? 감독관으로 들어가. 그런 짓을 벌이고. 양아치 학원들도 얘네들 감독관 지들 그 심잖아. 심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못된 집 하고 빼다가 정보 빼다가 하고 이렇게 하잖아. 얘네들이. 그리고 이 3대 부정감독관.
제가 뭐랬어요. 지금 저기 드러난 3대 부정감독관, 메트로 감독관 싹 없어져야지. 그리고 또 군인, 예? 군인 감독관, 군인 출신 감독관 이 다 싹 없어져야 되고 또 뭐예요? 또 하나 폴텍에서 나온 감독관, 이 폴텍 교수나 이런 사람들 싹 없어져야 돼. 얘네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시험은 절대 부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알아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어?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기계 흑역사는 계속 될 겁니다. 이제 4기로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뭐 1년 지켜보고 2년 지켜보고 3년 지켜보면은 그 결과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제 전기기장 흑역사 제 4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